대한민국 서울의 한 식당 골목길. 이곳에는 가난에 시달리던 영국 소녀가 혼자서 길을 거닐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것 같네.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닌데. 이러다가 설마 굶어 죽는 건 아니겠지? 영국 소녀는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사할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녀는 잠시 후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소녀의 이러한 경험들은 많은 세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영국의 소녀는 한국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동부에 위치한 이스트엔드에 사는 고등학생 한나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저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영국에서도 빈민가로 유명한 이곳 이스트엔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런던이라는 중심 도시의 근처에 있는 지역이지만 이곳은 산업과 노동 계급의 중심지로 발달하여 주로 소득이 낮은 빈곤층들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저 또한 빈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러한 가정의 특성상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게다가 부모님은 없는 형편에서도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큰 마음을 먹고 한 번씩 해주시기도 합니다. 한국으로의 가족 여행도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이었죠. 제가 워낙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 남자한테 시집가겠다 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게다가 부모님과 함께한 한국 여행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행 과정에서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제 또래의 한국인 친구까지 사귀게 되었으니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이었던 것이죠. 특히나 한국에서 먹었던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이 얼마나 맛있던지 여행이 끝나고 영국에 돌아와서도 한참이나 저의 침샘을 괴롭혔습니다. 물론 영국에도 프라이드 치킨이 존재하고 간혹 양념치킨이라고 하는 것도 판매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맛이라는 것이 한국 치킨에 비하면 이게 먹는 음식이 맞나? 싶은 정도로 비교가 불가한 정도였어요. 그런 저였기에 한국인 친구와의 소셜 네트워킹상으로 나누는 대화들은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SNS상으로 서로의 삶을 구경하는 일은 어느새 저의 일상 루틴이 되었죠. 한국인 친구와는 실제로 만나서 보는 시간보다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눈 시간이 더욱 많았지만 왠지 저는 한국인 친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에게는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한국인 친구가 온라인으로 올린 사진 한 장이 문제였어요. 그 친구에게는 일상적인 평범한 사진이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치킨 사진이었죠. 그것도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었는데 그 자태가 다시금 저의 침샘을 무자비하게 괴롭혔어요. 아시죠? 아는 맛이 더 무섭다는 거. 아예 저게 무슨 맛인지 모르면 좀 덜할 텐데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한국인 친구에게 한국 치킨이 생각난다. 나도 한국 치킨을 먹고 싶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건넸고 그 친구는 한국에 놀러오라는 형식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놀러가면 나를 에스코트 해줄 수 있느냐는 말도 건네보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친구는 망설임 없이 당연하지 라는 말을 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저의 이러한 욕망이 실현이 가능한 욕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식 치킨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다시 가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죠. 물론 그 이후에는 치킨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친구도 있고 또 치킨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치킨을 보러, 아니 한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겸사겸사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순진한 마음으로 한국에 가면 실컷 치킨을 먹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만 하며 들떴었죠. 걱정하실까봐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어차피 부모님은 저의 자립심을 높게 평가하시기에 말씀드렸어도 반대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결심을 했기에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집안은 가난한 형편이었기에 저의 이러한 욕심 때문에 부모님에게 다시 한국에 방문하자는 부탁을 하는 것은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나 혼자 한국에 방문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의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은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 노동법상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해야 했거든요. 이 가운데 3시간은 무조건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해야 했고 1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주어졌죠. 결국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청소부터 사무실 청소, 식당 접시 닦는 일, 신문 잡지 돌리는 일 등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가리지 않고 했고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으는 데 성공했죠. 힘들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저는 한국에 다시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의 그 감동은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몇 년 전 부모님과 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 본인의 나이와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4세 이상이면 혼자서 탑승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맥주나 와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이용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어차피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기에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투숙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해결해 놓았기에 그런 걱정도 없었죠. 친구 좋은 게 뭡니까? 이럴 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저도 한국 친구가 영국에 온다고 하면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도움을 줄 예정이니 저도 이번에 받는 도움에 대해서는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어서 방심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그때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혼동이 왔던 것일까요? 과거 부모님과 방문했을 당시보다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고 기어이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착각하여 서로 엇갈리게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한국이라는 외국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 제가 여행을 온 곳이 한국이 아니라 다른 유럽의 국가나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몹시 힘든 시간을 견뎌내어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그러한 시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외국인 꼬마였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줄 어른은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거리를 거닐던 한국 어른들은 외국인 꼬마가 혼자서 덩그러니 길을 헤매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듯 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부모님은 어디 있느냐? 혹시 길을 잃은 것이냐? 등등. 사실 저는 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번역기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간절함만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만국 공통 언어를 구사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달까요? 저는 그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한국 어른들에게 저의 지금 상황을 어필했고 그것은 놀랍게도 통하였습니다. 저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인 친구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었고 그곳에서 무사히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내가 이래서 한국이 좋은 건가?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 영국이나 다른 유럽 쪽이었다면 소매치기나 안 당하면 다행이었을 텐데 말이지. 하긴 개인주의가 만연한 유럽인인 나였어도 한국의 어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 거야. 그나저나 어서 치킨 먹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한국 치킨이라고 생각하던 저는 그저 머릿속에 치킨 생각밖에는 없었죠. 친구를 만난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동안 서로의 안부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물었고 살짝 어색한 기류가 맴돌긴 했지만 우리는 금세 오랜 시간 만나온 친구처럼 편하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보다 온라인상의 글로만 이야기를 나눈 것이 더 많은 사이였기에 그랬던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한국인 친구의 집에서 여행 동안의 숙박을 해결하고 한국식 치킨을 실컷 먹어볼 생각에 몹시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기대들은 서서히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었죠. 한국인 친구가 사진에다가 먹음직스러운 치킨 사진을 올리길래 저도 이곳에서 실컷 치킨을 먹겠다 싶었는데 제가 오니까 치킨은 안 먹고 자꾸 다른 음식을 먹는 겁니다. 맙소사. 저는 치킨이 먹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불만족은 또다시 서서히 기묘한 감정으로 변질되었죠. 한국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엄청 신경을 쓰셔서 제가 묵는 동안에 식단을 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이 음식, 화요일은 저 음식, 이런 식으로 계획대로 먹자고 하더군요. 한국은 참 먹는 것도 진심을 다하는구나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치킨은 제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전날 하루만 메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저는 몹시 서글퍼졌죠. 하지만 그러한 서글픔도 잠시. 저는 한국 생활을 하며 한국의 새로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한국에는 치킨 말고도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은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한국의 음식들이 유별나게 맛있게 느껴진 것일까요? 소불고기라는 음식을 처음 먹었는데 과하지 않게 달큰하고 짭조름한 것이 뭐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한국 친구의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먹다 보니 서서히 치킨에 대한 생각이 옅어지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한국은 무슨 음식의 천국인가? 혹시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친구의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 중이실까? 그렇지 않고서야 음식들이 이렇게 죄다 맛있을 수가 있나? 한국에는 치킨집이 모든 장사에 으뜸가는 식당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제 생각을 처음으로 바꾸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국을 혼자서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부모님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여쭈어보았더니 흔쾌히 허락해주셨죠. 대신 핸드폰을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연락은 무조건 받는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며 한국만의 정취에 흠뻑 빠졌죠. 한국의 매력은 정말이지 다양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류 문화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그 한류라는 것은 결국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피어난 꽃에 불과할 뿐이지 그 가지와 뿌리는 별개로 깊고 풍부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류라는 것은 한국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에는 충분하지만 한국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정도라는 말이죠. 결국 한국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면 직접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한옥, 한식, 한복, 한글과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들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오리지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저는 한국을 여행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국의 다양한 매력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머릿속에는 아주 강력한 생각이 한 가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디 치킨집이 제일 맛있을까?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는 치킨집들이 즐비한데 이 식당들의 치킨들을 다 먹어보려면 아예 여기에서 살아야 하나? 저는 길거리에 보이는 치킨집들을 보며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아주 익숙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며 어딘가를 거닐고 있는 제 또래의 소녀가 보였습니다. 딱 봐도 이국적인 외모로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은 대번에 알 수 있었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기준에서 외국인이라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달랐죠. 저는 소녀에게 다가갔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죠. 그 소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길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국 소녀도 한국 치킨을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길을 잃은 미국 소녀를 데리고 근처의 치킨집에 들어갔고 둘이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치킨을 매개체로 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갔고 패닉 상태에 빠진 듯한 미국 소녀도 저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 서서히 이성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 치킨집에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맛있어? 역시 한국은 치킨의 나라야. 우리는 상황과는 걸맞지 않은 즐거운 대화들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는 것에 도움을 주었죠. 미국 소녀의 부모님은 울부짖으며 딸과 마주했고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 오니까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영국이었으면 저도 이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친구가 기다려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돌아서는 저는 스스로가 한 말들에 대해서 곱씹으며 절로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꼭 무슨 제가 한국 사람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 게 웃겼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여행은 저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더욱 높아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꿈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성인이 되면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치킨집 사장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럼 한국 치킨 매일 먹을 수 있겠죠? 미국의 한 지역 방송국. 글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더라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직접 가보고 하는 말이라던데? 이곳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주고받는 미국 방송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들은 얼마 후 왜 한국이 우울한 나라인지 밝히기 위해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우울하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PD로 근무 중인 브라이언 로버츠라고 합니다. 지역 방송국이기는 하지만 저의 직업적인 특성상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의 문화들은 저의 최애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드라마는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감성을 잘 파고드는 매력적인 내용의 드라마들이 많았고, K-팝의 경우에는 자극적이고 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우리들을 즐겁게 만들어주었죠. 그뿐인가요? 한국의 음식들은 저의 하루를 마무리해주는 대표적인 문화였습니다. 평일에는 김밥을 사와서 먹고 주말이면 한국식 삼겹살과 불고기 요리를 먹기 위해 외출을 하곤 하죠. 이런 저의 한국 사랑은 저의 일자리에서도 발휘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송들을 책임지고 제작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한국 음식점들을 직접 방문하여 리뷰하는 방송들도 만들었고, 이러한 방송들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글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더라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직접 가보고 하는 말이라던데? 방송국 동료에게 들은 충격적인 소식은 미국의 한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뭐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왜? 뭐 때문에? 저 말이 진짜일까? 그토록 우울한 나라인데 왜 그들의 문화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는 제일 우울한 나라였다고? 사실 해당 발언을 한 작가는 저도 잘 아는 작가였습니다. 그의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서서히 한국이 진짜로 우울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생각들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으로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사실 방송국 차원에서 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제가 그리 잘 나가는 PD도 아니었고 그런 의견을 낼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에 금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한국을 방문하려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혼자서 하는 쓸쓸한 여행이 되는 것은 피했죠.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많던 방송국 동료가 한국 여행에 동참했거든요. 그 친구도 이번에 미국 작가의 그러한 발언을 듣고는 도저히 못 참겠다며 저를 따라 나선 거였죠.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처음부터 여행한다는 느낌보다는 조사를 한다는 느낌으로 여행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한국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경치나 분위기를 즐기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녹음기와 카메라 그리고 노트들을 들고 한국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취재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은 한국인들의 직업 윤리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들의 직업의식에서 어떠한 힌트를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기 청소하시는 한국인분 계신다. 아무래도 청소일이라는 것이 국가를 불문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군이니까
조사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청소 일을 하시는 한국인 중년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의 하루 일과를 같이 했습니다. 올해 42살이었던 한국의 청소부 중년 남자분은 꽤 젊어 보였지만 실제 나이는 42살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올해로 7년째 도로변을 청소하고 있는 이분은 한국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 불리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명의 아들을 둔 가장이었는데 건설 현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했지만 건설사의 부도로 환경미화원 일을 하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죠. 가장인데 아버지인데 사업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때는 월급도 200만 원도 안 되니까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가장이니까 다 그래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니까. 월급은 적어도 사업보다는 꾸준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가족들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그런 그는 인터뷰하던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처음에는 어린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다고. 하지만 그는 최근 들어 마음가짐을 바꾸었다고도 했습니다. 어느새 진정한 환경미화원이 된 기분이라고.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길바닥에 이물질을 치우며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쾌감을 느낀다고 했죠. 너무 보람된 일이라고. 어쩌면 직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설프고 잘하지 못하기에 즐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 전문가가 되는 순간 그 일은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하는 한국인 환경미화원분은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띠며 행복한 표정까지 짓더군요. 한국에서 사는 가장들. 한국 남자들은 이런 심정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토록 우울한 삶을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인가. 이건 우울함을 넘어 뭐랄까. 너무나 서글프다. 어쩌면 진짜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저 막무가내로 우울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때는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죠. 일거수일투족이라곤 했지만 하루 종일 그의 근무를 따라다니는 것은 신뢰라는 생각에 몇 시간 취재를 한 뒤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우리는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은 아주 묘한 감정이었죠. 한동안 동료와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각자의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이후로 우리는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궁금증들이 육체로 발현되어 행동으로 승화된 탓이었죠. 저는 궁금증이 생기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쉬지 않는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던 제가 이곳 한국에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인들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평범한 한국인들의 삶을 들여다보아야만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는지에 대한 진실과 더욱 가까워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이 오가는 가장 현실적인 장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통시장을 방문한 저는 큰 회의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봐, 브라이언. 이곳의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인데? 동료는 의외라는 듯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열정적이라며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곳은 활기가 넘쳤고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모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독특한 공간이었죠.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랄까. 심지어 이곳이 한국이 아닌 제가 살던 미국이라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익숙한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주변에서 들리는 영어 소리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대지만 이곳에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이곳의 인상적인 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이곳에서 여러 음식을 먹어보았지만 죄다 하나같이 다른 매력들을 뽐내며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특정 하나의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맛있어서 놀랐죠. 이곳의 음식들을 다 먹어보려면 며칠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주장하던 인간들은 대체 한국을 제대로 여행이나 해보고 짓거리는 거야? 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거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라도 있는 건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엄청난 경쟁 문화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학업에만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는 문화 때문에 한국의 국민들은 우울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가장 우울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들의 삶은 경쟁 그 자체였고 그들의 무한 경쟁 완벽주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도 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불행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 또한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이 들기는 했으니까요. 실제로 경쟁이 심한 나라나 단체에서는 그 속에서 느끼는 우울감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만약 저도 그 장면들을 목격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아직도 한국의 우울함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와 동료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눈에 더 담고 싶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너무 취재에 몰입하여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도 몰랐지만 우리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한강에서 치킨을 뜯으며 즐거운 시간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풀기 위해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죠. 그런데 한강 근처에 도착하자 우리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 브라이언. 어제 우리가 한강 주변을 지나갈 때도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었나? 이러다가 우리 한강에 앉을 자리도 없겠어. 동료의 말대로 분명히 이 정도까지는 붐비지 않았던 장소임에도 오늘은 유독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환희를 느끼기도 했죠. 펑펑 파바바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즐기며 행복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늘에서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고 휘황찬란한 불꽃들이 이곳저곳에서 가지각색의 모양과 색깔들을 뽐내며 터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전경이었고 황홀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우리가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인가 봐. 우리가 오는 날에 이렇게 귀한 불꽃 축제도 다 보고 말이야. 저 한국 사람들 행복해하는 거 보여? 왠지 나도 기분이 좋아지네. 동료의 말에 저는 아름다운 불꽃들과 행복한 모습의 한국 사람들을 번갈아 보며 아주 이상한 기분을 느꼈죠. 어쩌면 진짜로 우울한 나라는 우리 미국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덕분에 외부적으로 따뜻한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총기 사건들과 폭력적인 시위와 약탈들, 이러한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결코 우리들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연 우리들이 다른 나라를 평가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이죠. 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넘어서는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외부인들의 시각에는 우울한 삶이라고 생각될지언정 그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죠. 그것도 전쟁이 끝난 지 불과 수십 년 만의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국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이후로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제가 한국 여행을 하며 느낀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들을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기에 잘 모셔두어야 했죠. 분명한 것은 제가 겪은 한국은 우울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열정적인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미국보다 말이죠.